반갑습니다. 뭔가 홀빈한데, 많이 홀빈한데. 67일 남았네요. 좀 울려도 목소리가 좀 크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살짝 좀 막힌 느낌이야, 이게. 창창 안 울리고. 자, 지난주 하셨던 거 202페이지의 행정처분 및 벌칙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감독에서, 지도 감독 있잖아요, 그죠? 지도 감독에서 기억하실 건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더라?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감독권은 있지만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등록관청에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도감독에 보시면 분사무소관할청도 감독권이 있다 없다? 있다. 뭐에 대해서만?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등록관청에 있다. 그러면 지도감독의 사유가 어디 있어요? 지도감독의 사유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 자기적인 지도감독 방지를 해가지고 법 조문상에 명시를 해놨죠. 이런 경우에만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그죠? 이게 만일 없으면 굉장히 자기적이잖아요, 그죠? 뭐 사무실 오고 싶을 때 올 거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행정관청에서 그 사무소 그 현장에 오는 이유는 별로 썩 좋은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그 자기적인 지도감독 방지하기 위해서 법 조문상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끔 지문에 언급되는 게 요거 감독상의 명령 있죠.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 개공이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하게 되면 뭐라 하나? 금방 지정 취소 나왔는데 운명할 때, 그죠? 운명할 때 명자가 요겁니다. 500과까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가죠. 처분도 딱 기억하실 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를 두고 있죠. 행정처분의 종류는 취소처분하고 뭐하고 정지처분으로 구분되는데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뭘 거쳐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지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의 대상은 일단 뭐다? 청문의 대상이 취소 처분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청문의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청문과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 같은 이 세부적인 절차는 어느 법을 따른다?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그리고 청문에 의하지 않은 취소 처분은 무효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될까?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해산의 경우에는 청문 없이도 뭐한다? 취소할 수 있죠. 까지. 그리고 행정처분의 종류 쭉 언급할 때 그 특징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7일 이내에 반납의 규정이 주어지는 게 뭐 있더라?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라든지 사유서라는 이 단어는 행정처분 가운데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나오죠. 그리고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때 이를 할 수 없다. 3년이라는 제척기간입니다. 3년이라는 제척기간도 언제요? 업무정지 그러면 기간이 두 개 있죠. 3년이 나올 때가 있고 1년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렇게 나오면 3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1년 아셨죠?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또 자격 시도지사 중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5개 있다 그랬죠. 자, 자격 취소를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누가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면 공인 자격 취소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자,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누구한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며칠? 7일 이내에, 그죠? 반납 안 하면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배우는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제 확 다 뒤집을 거 아니야. 저 앞에 거 끌고 오고 저 뒤에 끌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정신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와야 됩니다. 정의돼야 됩니다. 이제 지문이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보다 보면 어느 한 파트에 한정시키는 문제의 형태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파트별로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틀었던 문제들은 그 한 부분에만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묻는 지문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자, 자격, 그다음에 정재교부. 자격증 재교부도 누구에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시,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 시 자격 확인 요청입니다.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그죠? 누구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되니까 자격증 사본은 첨부 서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라는, 여기 대해서는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같은 이런 사전 절차를 거치죠. 사전 절차니까 누가 사전 절차를 이행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그리고 사전 절차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더라? 처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그 필요한 절차가 뭐예요? 청문이겠지. 취소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필요한 절차 이퀄 사전 절차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중에 제가 3가지는 기억하시랬는데, 자, 절치. 주먹을 친데도 아직도 이양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해결사 양정이 부대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등록을 취소하고 3년이 경과된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취소 처분이 되더라도 여기 해결사 하는 건 적용 안 되죠. 불러보십시오. 해산, 사망. 그러면 해산의 경우에 등록 취소 처분이 되죠. 등록증 반납 누가 합니까? 그러면 개인의 사망은 등록 취소 처분하죠. 그럼 등록증 반납 누가 합니까? 안 하고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규정이 없어요. 예? 그냥 규정이 없는 거지. 안 한다는 말은 저번에 온다는 거잖아. 반납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은 적 없잖아요. 그냥 규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규정이 없다는 거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하고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규정 자체가 없어요. 왜? 당사자 죽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결은 뭐요? 결격사유자. 누가? 공인계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법인의 누구? 사원, 임원이,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3개 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까지, 양도대여까지. 이건 절치와 몇 대면 1대1입니다. 부정한, 거짓 등의 방법으로도 마찬가지 같은 말이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절치와 몇 대면 3대3이고, 정지기간 중입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X. 절치라고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요?
맞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판례,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는 예를 들 때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의뢰인과 직접적인 접촉 안 하고 했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가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본다가 판례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죠. 그럼 등록은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해결사 양정이 부대. 그리고 정지 기간 중에라고 할 때는 그죠? 그냥 일률적으로 정지 기간 중에 뭘 했다 그러면 무조건 날려요. 그러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날라갑니다. 개공은 등록 취소, 소공은 자격 취소. 아셨죠? 예, 그렇게. 하여튼 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아셨죠? 예. 해결사 양정인 부대. 그리고 부정이 나왔으니까 부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은 제재는 뭐야? 취소예요. 그죠? 부정한 그러면 다 취소예요. 부정한 등록은 절취와 3대3이고 부정한 자격 취득은 자격 취소입니다. 부정한 지정은 지정 취소입니다. 형벌과 병과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사 양정이 부대 입력됐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6월입니다.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6개월, 3개월, 1월 정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짜리 누가 결석했어?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그랬죠? 정상이 독결. 자, 해볼까요? 정은 뭐예요? 정이 뭐라고? 그치. 그러니까 거짓 정보 공개입니다. 그러면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3월이고 이건 6개월이고 상치 1회, 상치 2회는 절치 2.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2회 이상은 독점법 위반이죠. 그러면 최근 2년 내 2회 이상은 상치입니다.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입니다. 이거는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일 때고 아셨죠?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으나 6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죠? 까지 정상이 독결까지. 그 다음에 자격정지 6월입니다. 자격정지 6월은 뭐 이중 금지 그랬죠? 이중 금지다. 이중이 뭘까요? 이중 소속, 이중 그죠? 이중 계약서입니다.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는요? 예, 금지지 뭐. 그러면 자격 정지 처분은 형벌과 병과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자격 정지 중에 봐야 이중 소속 그럴 때 이건 자격 정지와 동시에 몇 대 몇? 1대 1입니다. 그러면 개공의 이중 소속은 절치와 1대 1이죠. 개공과 소공의 차이를 물을 때 그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중 소속이라는 게 그죠? 개공은 절치와 1대 1, 소공은 자격 정지와 1대 1 아셨죠? 예, 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다른 거. 그리고 소공 그러면 항상 생각날 게 있어요. 자격 정지하고 그리고 교부라는 거야. 업무 정지 사유이면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묻잖아요. 그럼 뭐야?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누구? 개공과 소공이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교부 보존. 교부 보존은 누구의 의무다? 개공의 의무니까. 예. 그리고 됐죠? 여기까지. 하여튼 항목을 딱 물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정처분의 승계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억할 거 간단해요. 자, 승계라는 의미는 표준 위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행정처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등록 취소가 돼.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몇 년이죠? 3년이고 여기에다가 뭘 뺀다? 폐업기간을 공제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폐업전 위반으로 등록 취소 처분받은 자는 결격기간이 3보다 짧아요? 길어요? 3보다 짧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의 경우, 그죠? 업무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몇 년이죠? 그냥 1년입니다. 1년. 1년의 경감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1년의 경과, 1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만 따지면 되고 등록소는 3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만 따지면 돼요. 근데 업무정지의 경우는 주의하실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꾸 뜬금없이 빼고 그러면 안 돼. 아셨죠? 공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업무정지는 무조건 몇 년? 1년의 경과 여부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위반하고 우리 문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업무정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폐업하고 13개월이 지났어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1년 지나갔잖아. 1년이 12달인 거 알죠? 공부를 가져가다 보면 1년이 10달인 줄 압니다. 그런 착각 안 해보신 모양이죠. 해봤는데 갑자기 하다 보면 10이 그죠? 단 줄 알아요. 10이 10달 지났네, 1년 지나갔네 이러면 되고 13개월 요거. 그러니까 이 폐업전 위반에 대한 저 승계가 되려면 등록은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업무정지는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있죠. 과태료 처분이 누적 승계되는 경우는 언제부터 1년간? 그죠? 이것도 처분일부터 1년간인데 이 자주 나와요. 처분일부터 1년인데 이게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던가 이거? 폐업 신고일부터 1년간 이렇게 나오죠. 예,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딴 거 없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처분 이해받은 자가 그랬어. 그럼 일단은 뭐가 나와야 돼 뒤에? 예, 상치가 나와야 돼요. 그죠? 상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업이 오면 제재는 원래대로 뭐다? 상치입니다. 과가 와도 마찬가지겠죠? 역시 상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무정지 처분 이해 과태료 처분 1회 받은 자가 다시 그러면 일단 상치죠. 그죠? 상치고 뒤에 과가 오면 원래대로 상치, 업이 오면 절치.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알아들었죠 지금? 수업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최근에 업무정지 1회 과태료 처분 1회 받은 자가 다시 그죠?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했다. 제재는 그죠? 업무정지입니다. 2회 이상 그러면 업무정지, 3회 이상 그러면 상치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업무정지 처분 2회 받은 자가 그러면 일단은 뭐라 해야 돼? 뭔 놈 상치요. 일단은 업무정지라 그래야지. 그런데 과가 오면 그대로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업이 오면 이건 절치죠. 예, 요렇게 이것만 구분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에 업무정지 처분 1회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재가 뭐겠어요? 그죠? 과태료죠. 혼자 생각한다 또 두 번, 세 번. 한 번 위반에 처분받았잖아. 한 번 처분받고 뒤에 무슨 위반이 없건 과태료면 과태료고 업무정지죠. 시험 나왔잖아요. 이거 문제 이거. 그죠? 자, 그래서 3회 이해라고 할 때의 내용까지 이렇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이거 세 개만 알면 돼요. 자, 기준에 따라서 6개월짜리인지 3개월짜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물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형벌 가겠습니다. 형벌은 행정형벌 그러죠? 법제 48조에 뭐 3대 3이 있습니다. 49조에 1대 1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건 요겁니다. 자, 49조 1대 1입니다. 절치와 1대 1이 뭐죠? 예, 2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치와 1대 1이 뭐죠? 정임금이 그랬고 그 다음에 형벌만 유비표 이렇게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죠. 이거 뭐라고요? 절치입니다. 절치와 1대 1입니다. 그 다음에 정임금이었는데 정임 뭡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했을 때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1대 1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는 상대적 금지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상치와 1대 1입니다. 금지 가운데 뭘 말할까요? 매무복거까지 상치 그리고 형벌 사유로만 1대 1 유사명칭 그 다음에 비밀준수 표시광고 유비표 할 때 유사명칭과 표시광고는 주어가 뭐요?
개공 아닌 자가 공인 중에서 아닌 자가 그 다음에 1대1이 있습니다. 무슨 산에? 백화죠. 표문산에 등반할 때 이렇게 그러면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중에 얼마짜리죠? 50만 원짜리입니다. 이 표시와 이 표시는 다르죠. 개공 아닌 자가 개공인 자가 그러면 여기 표시는 무슨 뜻입니까? 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광고 시에는 표시 광고 시에는 어떻게 하라?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 뭐는 없어요. 등록번호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그다음 문자 관련 위반이라 할 때 항목이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로 보이지만 세 개인 줄 알죠? 첫 번째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개공일 때는 100과 개공 아니면 1대1입니다. 그 사무소 명칭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시를 위반한 거죠. 부동산 중개 사무소 돼 안 돼? 되기는 개불. 부동산 중개 사무소 어째 되지? 그런 명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명칭을 쓸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래야지 자꾸. 진짜로 하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질문을 물을 때 문제를 묻는 거와 똑같아요. 문제를 물을 때 묻는 거에만 대답하면 돼요. 에? 진짜로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 문제를 읽으면서도 본인은 넘어가서 다른 걸 생각을 해. 묻는 거에만 대답해야 돼. 묻는 거에만.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읽다가 실무교육 누가 봤죠? 누가 실시하지? 시도지사 하잖아. 그런데 국토교통부장은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국장이 나와 있어. 그런데 뭐라냐면 읽으면서 실무교육은 틀림없이 국장이 또 잘못된 질문 나오거든. 이렇게 하고 읽어요. 그래서 국장이 나와 있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도지사야. 넘어가. 진짜 그런 거 안 느낍니까?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왜냐면 어른 아줌마 아저씨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이거 생각하면 자기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혼자 중얼거리고. 근데 아가씨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 가서 귀에 꽂고 통하는 거 말고는. 근데 아줌마 아저씨는 혼자 떠들거려요. 혼자서. 왜냐면 저기 해보니까 운전하다가도 혼자서 중얼거려. 이거 뭐 이렇게. 그래서 가끔 놀랬지. 이야, 이거 희한한 짓 하고 있다는. 진짜요. 혼자 중얼거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줌마 아저씨하고 총각하고 아가씨하고 차이점이 혼자 독백을 많이 해요. 독백을. 그래서 아까 보십시오. 전 찾아가지고 혼자서 독백하는 청춘은 틀림없이 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폰 꽂고 이렇게. 자, 일단 문자 관련 위반은 3개입니다.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 그리고 또요 부치상 개공까지 그 위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죠? 사유서 없습니다. 이거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가 뭐였어요? 개의 이 손을 잡아요. 그랬죠? 지금 노랗게 써서. 자, 그래서 개시 의무입니다. 뭐죠 이게? 등자 보호하는 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사무소 이전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100만 원 이하가 들여줘. 그러면서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입니다.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죠?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거짓된 내용으로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죄제는 100과 중에 30만 원. 아셨죠? 그 다음에 휴까지.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행정처분 형벌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앞에 붙어 있습니까? 솔직히 봐요. 원래 붙어 있었던 거 말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붙이라 했죠. 칙 지나가다 얼핏 봐도 글자가 보일 만큼 크게 붙이라 했는데 그래 듣고 안 붙였죠. 그러면서 그 질문해요.
교수님 공부를 했다고 어떻게 하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말은 독으로 안 들으면서. 자, 세 개 했었죠. 딱 두 개, 이렇게 5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질문할 때는 스스로 답을 알아요. 알면서 그냥 답답하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공부 잘하면 되는지. 그죠? 어떻게 공부 잘하면 되는지 애한테 물어보십시오. 애한테 가르치는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습했나 복습했나 선생님 말 잘 들었나. 그죠? 자, 가겠습니다. 가태료까지. 그러면 지나간 게 가태료 종류 대상이 어디 있어요? 가태료의 종류 그 대상 사유는 어디 있어요? 법률에 있어요. 가태료 부과 기준은 어디 있어요? 기준이니까 대통령령에 있어요. 가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어디 있어요? 행정절차법은 청문회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아셨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끊어 읽으면 이해가 돼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법이라고. 규제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갑니다. 그것도 하나씩, 예, 어차피 다 있는 자료니까 특강 자료 보셔도 괜찮고 대답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이니까. 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그잖아요. 자, 여기서 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 대상물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죠? 그럼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5개가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까지 아셨죠? 공급계약, 분양권에는 근거법이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입주권에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 2개 법에 의한 입자로 선정된 집입니다. 아셨죠?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로만 묶여진 것은 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예. 그리고 거래란 오로지 뭘 말한다? 매매만을 말한다. 경매는 돼, 안 돼? 안 돼요. 매매만 돼요. 매매만. 아셨죠? 매매만. 그 다음에 신고라 그럴 때, 자, 신고는 직거래의 경우와, 그죠? 직거래의 경우와 중개의 경우로 나뉘겠죠? 직거래의 경우는 누가 신고할까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그죠?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데, 거래 당사자의 신고 방식. 자,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죠? 공동으로 신고한다. 신고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누가 제출합니까? 일방이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 신고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신고의 경우에는 전자계약서 작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신고의 경우에만 그죠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개로만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 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말이 안 돼요. 뭔 말이겠죠? 애초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 그리고 국가 등이 신고자일 때는 그 상대방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중개의 경우는 누가 신고할까요? 개공이 합니다. 그죠? 개공이. 그리고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죠? 자, 대행입니다. 대행. 대행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단독 신고의 경우에는 방문 신고만 되죠. 전자문서 신고 포함 제외. 대리 대행이란 말고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행은 누가 할까요? 거래 당사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소공이 하는데 고용인이라고 잘 나오죠. 그리고 이 신고자들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분 증명서를 내 보여야 됩니다. 맞죠? 다 합니다. 다 내보입니다. 내보이는데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권 있음을 증명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신분 증명서만 내 보이면 돼요. 그런데 대리인의 경우에만 뭐가 첨부돼?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 증명서 사본이 첨부됩니다. 그죠? 됐죠?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관청이 나오죠. 신고 관청이란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 그 다음에 사무소 관할청,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은 부동산 소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아시죠? 신고 관청이라는 해가 딱 나오니까요. 앞에 딱 바꾸잖아요. 그냥 얼핏 지나가는데 뭐라 해요?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래도 자, 그러면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일까요? 저 여기에 대한 질문 다 대답돼야 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그죠? 신고 기한은 6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신고 사항이 나오죠. 신고 사항이 나오는데 신고 사항은 자 해봐요. 일단 인적 사항이요. 그죠? 누가 사고 파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인적 사항. 또 인적 사항에다가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다음에 종류가 뭔지, 그죠?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실제 거래 금액. 실제 거래 금액. 사실 여기까지가 필수 신고 사항이죠. 어느 경우든 신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 개공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개공의 인적 사항과 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있죠. 투기 과열 지분에 소지하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일 때, 3억 이상일 때, 그죠? 3억 이상일 때 뭐 합니까? 그죠?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입주 여부, 그다음에 입주 시기죠. 입주와 입주 시기입니다. 시기 등이 신고 사항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누가 작성할까요? 누가?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매도인은 어찌 알아요? 매도인이. 그죠? 입주하는 사람이 누군데? 매도인이 입주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나. 그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됐죠?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그죠? 입주 계획서를 언제까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아셨죠? 그리고 매수인 외의자가 신고자일 때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50일 이내에 제공해야 되고, 제공 안 하면 매수인이 별도로, 그죠? 제출해야 됩니다. 까지 하셨죠? 요거. 그래서 신고 사항까지. 그러면 자 신고 사항이 나오고, 여기 보면 국조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자 일단은 신고 관청이 있잖아요. 신고 관청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고, 시도지사 위에 국장이 있고, 그죠? 관계를. 그리고 신고관청 옆에 등록관청이 있었죠. 자, 요거 보시면서. 그러면 신고관청은 신고가의 적정성 등을 검증해야 되죠. 신고가의 적정성 검증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이. 그러면 검증을 위한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죠. 이게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입니다.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는 자가 누굽니까? 국장입니다. 그리고 검증 체계를 활용해서 신고관청이 검증하고 누락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거래 당사자 신고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보완하게 할 수도 있고,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가 두 개 나오죠. 검증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 있잖아요. 그죠? 검증 결과하고 조사 결과 나오는데, 검증 결과는 누구한테?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조사 결과는 시도사가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죠. 그죠? 보고해야 되고, 시도사는 취합해서 다시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언제요? 매월 1회. 그죠?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보고사항하고 통보사항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구두를 할까요? 서면을 할까요? 서면으로 해야 되고, 그 서면에는 네 가지가 명시돼야 되죠. 뭐 사범 내기, 그죠? 사유, 범위, 내용, 기한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됩니다. 딱 각각의 기본적인, 그죠? 딱 누가 뭐 하고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신고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고 난 이후에 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요? 해제 신고, 해제, 정정, 변경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다의 공통점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해제 신고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확인서를 발급할까? 지체 없이. 정정 신청에 대해서 필정은 언제 재발급할까요? 지체 없이. 변경 신고에 대해서 필정은 언제 재발급할까? 지체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 정정이 닿을 때 정정 신청서라는 서식이 없어요. 발급받은 필정을 정정하죠. 그리고 정정 불가 사유. 첫 번째,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입니다. 주소는 아니에요. 그게 좀 달라요. 우리가 정보공개사항 있죠.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사항에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아야죠. 그 권리자의 인적사항에는 주소가 들어가요. 주소 성명이에요. 이거는 성명 주민번호입니다. 됐죠? 성명과 주민번호, 그냥 성명 주민번호를 기억하는 게 더 나아요. 성명 주민번호, 또 토지의 종류, 또 부동산 소재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세 개가 기본이고 실제 거래 금액은 정정은 안 되는데 변경은 돼요. 거래 금액이. 그리고 또 하나 계약일은 정정 변경 모두 불가합니다. 다섯 개. 그래서 정정 신청서라는 서식이 없고 그다음에 그 정정 불가 사유들. 그다음에 변경 신고한다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전에 하죠. 그리고 변경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매수인 변경의 뜻이 뭐예요? 매수인 일부가 제외되고 이 뜻입니다. 부동산 변경도 마찬가지 하셨죠? 일부 제외지 추가 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지면 금조기라고 들어보셨죠? 변지면 금조기. 뭐 쉽게 놓으면 나올 거고 안 그러면 어렵게 놓으면 안 나올 거게. 어쨌든 변경 사유까지 해서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적시라는 말은 없어요. 기간이 딱 이 기간이 봐봐요. 기간이 여기 60 있었죠. 50 있죠. 그리고 여기 신고관청이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은 과태료가 얼마예요? 500가예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 등은 3천만 원.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이죠. 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어 있죠. 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 사실을 등록관청에 알려줍니다. 언제?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하셨죠? 그 10일. 그 외에는 다 뭐요? 지체 없이 필정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하셨죠?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다시 정리하면 되는데 페이지 255페이지죠. 1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인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 가격 총 실제 거래가에서 부가세 포함 제외 포함한 줄 긋고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는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중개보수 시에도 보수에도 부가세 포함 별도고 그 외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물건별 그랬잖아요.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각각이죠. 각각. 예,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를 기준다. 왜? 물건별에서 제가 별에다가 기가세했죠. 별자가 한자가 각각이라도 돼요. 각각. 그 다음에 3번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은 집합 건축물은요 전용 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국인의 경우에도 매수용도 아니죠.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적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외국인이라면 매수 용도를 말한다. 표시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성명란에 거래 지분 성명란이 아니고 어디에 주소란입니다. 그것도요.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 지분을 표시한다. 됐죠? 12번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 한 층에 줄 것이요. 제출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의무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안 했잖아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미리 뭐 할 필요는 없죠. 세 번째, 개공이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아셨죠? 아직 서식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고 딱 명시가 돼 있어, 그죠? 포함된다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약에 의한 경우 신고는 그냥 그대로 다시죠. 동의하죠.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봅니다.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거 의무 아니잖아요. 그죠? 의무일 때만 뭡니까? 위반에 대한 제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500가지가 아니고 따로 제재 있다 없다? 없다. 갑니다. 13번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까지 한다. 그리고 변경이란 건 일부 제외를 말한다. 그죠? 그 의미인데 가죠. 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 중 법령이 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언제까지요? 등기 신청 전에다가 줄을 긋고 변경 신고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역시 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변경 신고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해하죠? 이거는 거래계약서 사본입니다. 첨부하는 거. 세 번째, 변경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주거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죠?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에 따라 필정을 재발급한다.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5번 공동매수에서 매수인 중 일부가 자 추가 교체 줄 거고 없죠? 변경 신고란 매수인 중 일부가 뭐 된다?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요. 제외. 14번 가겠습니다. 정정 신청.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내용 중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재 오류가 정정 대상이고 변경은 변경 신고하셨죠? 그 다음에 2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그랬죠. 성명 주민번호 끊으세요. 주소는 정정돼요.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대상 부동산 등 해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대상 부동산을 말하고 지목면제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정정 신청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발급받은 신고 필정 줄 거고 발급받은 신고 필정에 그러니까 별도의 서식이 없다는 거죠.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정정 신청 받고 신고관청은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재발급해야 된다. 넘어갑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신고관청은 누락 체크하시고 정확하지 않다. 부정확이죠.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맞죠?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끊으시고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요구는 요구 사유, 자료 범위,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뭐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신고 내용은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자 조사 결과 동그라미 딱 하시고 누구한테 보고한다?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도지사는 보고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2회 1회
1회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고 그죠?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고 이상 빼고 매월 1회입니다. 1회 이상이 아니고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부동산 정보체계 입력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고 뒤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어떤다고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죠? 그런데 구축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16번 이어집니다. 그러면 16번 1번 그럼 검증은 누가 할까요? 신고관청은 다시고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맞죠? 2번 다시 신고관청은 다시고 검증 결과 동그라미 누구한테 통보할까요?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다가 줄을 딱 긋고 주의하실 건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직접 보고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검증 결과입니까? 조사 결과입니까?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고 이거 누구에게라고 해봐요. 쭉 가보면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이 검증 체계를 활용하죠. 그러니까 신고관청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고 의무자 아닌 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고요. 17번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은 제재가 뭐라 그랬죠? 500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당한 신고를 요구했죠. 그죠? 요구한 자도 얼마다? 500과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역 조사와 관련해서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왜까지?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은 3천만 원이잖아요. 자료 왜입니다. 왜 자료는 500만 원. 세 번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안 했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줄 거고 3천만 원이야. 네 번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가 아니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맞죠?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건 500과죠. 기본적으로 얼마? 500과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과태료 일단은 얼마라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자 거짓으로 한 자 1번 대답하면 되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2번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 방조한 자입니다. 얼마일까요? 500과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관련 과태료는 누가 할까요? 등록관청이 신고관청이 합니다. 네 번째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5분의 1, 2분의 1입니다. 3천만원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는 5분의 1이고 금액이 크니까요. 그 다음에 5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는 5분의 1 맞죠? 그리고 가중하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항상 과태료 뒤에는 이하라고 붙어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아셨죠? 자, 19분 갑니다. 매수인 자 매도인 갑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고 그 다음에 개공을이 중개를 했죠. 을이 중개를 했습니다. 을이 이때 매도인 갑이 개공을에게 거짓으로 갑이 매도인 개공한테 거짓 신고를 요구를 했죠. 예, 요구를 했습니다. 거짓 신고를 요구했고 그러면 개공을은 거짓 신고를 했죠. 거짓 신고를 했어요. 예, 이 사람은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이고, 그죠? 이제 어떻게 되나 이거죠. 병은 이를 알고도 뭐 했다? 이제 방조를 했습니다. 알고도 방조했고. 그렇지. 그죠? 서로 안 짜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다운이라든가 되는데. 자, 가죠. 그러면 1번. 을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맞죠? 각각 병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 번째 신고관청이 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자 조사 시작하기 전에 밑줄 닦으세요. 조사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끝에 두 번째 줄에 단독의
최초 신고자입니다. 단독으로 자진 신고한 최초의 자. 그리고 밑에 성실 협조 하셨죠? 그러면 뭡니까? 면제입니다. 면제.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이 자 조사 시작 전에 역시 줄을 껐죠. 을이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자진 신고한 최초의 자이며 역시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하는 거 성실협조죠. 성실협조까지입니다. 성실협조 역시 면제고. 5번 신고관청이 이들이죠. 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후에입니다. 조사 시작 후 주고 그러면 면제는 아니고 강경이죠. 병이 신고관청에 단독 자진 신고한 최초의 자이며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 제공하는 등 조사 끝까지 성실협조, 성실하게 협조 줄 거고. 그게 면제 입자하고 감경의 차이가 뭐냐면 밑에 그거예요. 충분한 증거 확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게 요건이 들어가요. 여기 있죠. 그때는 강경입니다. 왜? 이미 조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아셨죠? 조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성실협조까지가 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충분한 자료가 미비되어 있을 때 그죠? 그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20번 역시 계약서입니다. 이제 계약서 작성 요령 1번 거래 당사자가 보고 있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자 주소라는 밑줄 딱 끄고 주소란에다가 뭘 적는다?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두 번째 거래 대상 부동산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세 번째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축물은요 전용 면적을 아셨죠? 전용 면적을 그 밖에 건축물은 연면적을 이렇게 하셨죠? 그다음 4번은 물건별 그러니까 별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를. 5번 개공의 인적상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등도 기재해야 됩니다. 왜? 지금 누가 계약서를 작성했죠? 예, 개공이기 때문에. 21번 틀린 것은 공인계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다른 당사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3번 개공이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얼마일까요? 500과입니다. 신고관청은 누락이 있거나 그죠? 이럴 때 신고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5번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얼마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외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22번 갑니다.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누가 신고할까요?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 두 번째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뭐 받은 것으로?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세 번째 개공에 위임받은 소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소공은 신분증명서만 내 보이면 되죠.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신고합니다. 신고관청은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자, 아까 우리가 조사 시작 전, 조사 시작 후 그럴 때 최초의 단독 신고자잖아, 그죠? 최초의 단독 신고자하고 또 하나 요건이 뭐였죠? 성실협조예요. 그러면 성실협조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자료 제출해요. 내라는 자료는 안 내면서 협조할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여기있죠.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 자료 미제출은 감면 대상이다 아니다? 압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입니다.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개공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죠? 국가 지자체니까요. 두 번째, 개공이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공동 신고하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뜻입니다.
세 번째,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 필정을 발급받은 때 뭐 받은 것으로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자, 4번 공공주택 특별법 미줄다 그거 이 근거법 8개 중에 하나죠.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 이다 아니다. 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셨죠? 예. 그 다음에 매매계약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에 조건 기한도 신고해야 된다. 하시겠죠? 좀 쉬었다 갈까요?